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 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장전 주요 이슈는 주말 동안의 이슈를 포함으로 해서 16일날 있을 러시아 디폴트와 FOMC 회의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원웨이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2%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을 이틀 연속 보여주었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하는데 이 상승 이유는 푸틴의 회담에 진전이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금요일 동안 있었은 미국의 USD 달러는 상승 마감하였고요. 유가도 이제 소폭 상승 마감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 및 이제 정체 고점을 찍고 하락한 후에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담에는 크게 진전이 없었고요.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숄츠 수상은 푸틴과 또 전화통화를 하면서 회담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네요. 근데 언제인지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어제 있었죠. 러시아가 폴란드 접경 지역에 우크라이나 기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기지가 나토 기지인데 이 나토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죠. 미사일 공격이었고요. 러시아군이 이제 키예프를 공격하고 있는데 키이우를 공격하고 있는데 전 뉴욕타임즈 기자가 한 명 사망을 하였고 한 명은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 주둔 이라크 기지 아르빌 이라크 기지에서 미사일이 12발 떠졌다고 하네요. 이건 이란이 소행인데 현재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중단되었죠. 이후에 국방비는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요.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 매장 1위 국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2위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베네수엘라의 협상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포로 협상은 진행돼서 포로는 석방했는데 특별한 진전 결과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서방은 외부 요인으로 핵 협상 일시 중단했는데 이 외부 요인이란 거는 러시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래서 현재 이제 원유 협상에 대해서 뭐 크게 진전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시티은행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0.5%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양적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고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에서는 59.7로 이제 1년 동안 기대 인플레 198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 지표는 굉장히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GDP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0.25, 20%에서 35% 정도로 보았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침체, 경제 둔화가 불확실성 요소다. 하나의 불확실성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역시 골드만삭스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하에 일제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이렇고요. 나스닥 지수는 2.2% 이상 하락하였고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여전히 FOMC 회의에도 불확실성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정책 16일날 이 발표를 좀 봐야 되고요. 정책 기대감은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풍계리 갱도를 파괴했었죠. 지난번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해서 하나의 협상 진척 성과로 풍계리 갱도 입구를 폭파했었는데 이걸 다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북한의 신형 ICBM 발사가 임박한 듯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윤석열 당선인한테 북한이 ICBM이 언제 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를 하였다고 하네요. 한국과 미국이 정밀 감시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배로 늘었는데
특히 선전,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구죠. 상해 이쪽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전에서는 지금 비대면 업무로 굉장히 많이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델타 크론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WHO는 아직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네요. 진화를 하면 할수록 치명률은 떨어지고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란 게 실제로 나타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O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비상사태 종료를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주담대 분할 상한, 고정금리를 늘려라 라고 하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는 목표치 상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전히 공포 심리 지수는 14로 극단적 공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수급이 개선될 만한 요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주말 동안 협상 기대가 있었지만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폴란드 국경 근처 나토 군사시설에 미사일을 날리면서 다시 한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동시에 키이우 주변에서 전투 중입니다.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가지기 위한 땅 따먹기와 전면 압박이 지속 중입니다. 남동부 항구 마리우폴은 함락 직전이라고 하네요. 그 마리우폴 의장이 현재 식량과 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마리우폴이 넘어가야 러시아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죠. 나토 군사시설에서 나토군은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사상자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인이고요. 하지만 EU, 나토 등에 대한 서방의 경고성 메시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과 동시에 전투는 진행 중이면서 현재 쏠리는 이슈는 16일날 있을 러시아의 1차 디폴트인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실상 이뤄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준다고 해도 루블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기로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3월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0.25%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는 사실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열어봐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추가적인 멘트입니다. 회의를 해서 0.25% 인상을 했다 쳐도 그 이에 뒤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멘트를 할 것이냐에 따라 시장은 큰 변동성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원유 협상은 지지분열한 상태고요. 이란은 핵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소비자 심리지수는 하락하였고요. 여전히 가계 구매 여력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전망은 혼란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은 미국의 기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방은 여전히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하방도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원자력 전책 수혜주 등으로 수급이 몰렸죠. 그리고 장 막판 디지털 정책으로 인해서 디지털 원격 진료 등의 섹터도 눈여겨 볼만하겠습니다. 국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러시아 디폴트, 대만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더욱 가속화, 양적 긴축 여부 등등, 그리고 더해진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을 꼽을 수 있겠고요. 시장은 좋을 주간자 같기 때문에 항상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오늘부터 미국은 서머타임 적용이기 때문에 오후 10시 반 개장하고요. 새벽 5시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하락 마감하였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도 하락 지속 중입니다. 기타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중국의 국내 니켈 재고가 1만 톤으로 이제 한 달 후에 재고 소진 전망이고요. 이는 2차전지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리고 니켈 가격 등의 LFP, 그 인산철 배터리 도입을 속도내고 있다고 봅니다. CATL이 굉장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가 한국과 미국 모두 현재 규제 철폐가 진행 중이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 신차 10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 파문으로 인해서 미중 반도체가 2차 대전 젖은 격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네온 공급 소재, 네온 소재가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고요. 러시아의 수출 금지 품목에 500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팔라딘 같은 반도체 소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천만원 코인에 대한 5천만원 비과세와 이 부분을 허용하고 있고요. G7에서는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암호화폐도 대상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보호들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암호화폐를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이제 경화로 교환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이제 대표가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선정되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 들썩이고 있고 재건축 원전주에도 큰 기대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죠.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우리나라 게임주를 사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출 제재로 인해서 항공 제재로 인해서 연어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제넥시는 코로나 백신 임상 이상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제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한국의 이제 반도체 바이오 기술의 바닥이 온 것인지 궁금하고요. 금융위에서는 셀트리온 징계 결정을 했는데 과징금을 물리고 임원 해임을 결정했으나 거래 정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이제 위기가 이제 끝나고 있죠. 참 좋은 여행은 여행을 강요하고 있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관련주들은 예측 불가능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리오프닝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12DC, 원자력 건설, 건자재, 빅데이터, 원격진료, 방산, 조선, 원자재, 석유가스, 사료, 비료 등을 중심으로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 트레이더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죠.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능력자들에게는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 오늘은 서머타임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점과 유럽연합에서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내일의 일정 오늘은 FOMC 회의가 시작되고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TA항공에서는 유상증자 권리락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중국에서는 1-3월 성원 편말,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지표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 숨가쁜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오늘 장전 주요 이슈를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